20년 전 갑작스런 사고로 어머니와 두 남매만 남기고 사망한 아버지. 그 당시 남매의 나이는 겨우 13살, 10살이었는데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건 경기도에 있는 2,000평, 지금 수치로 보면 6,600제곱미터의 과수원 땅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 어머니는 이 땅을 자신과 남매의 이름으로 공유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매 중 오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어머니는 상속지분에 따라 어머니 마음대로 땅을 나눠서 남매에게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올해 30살이 된 딸 박 씨는 자신이 받을 땅이 개발된다는 소식에 살펴보던 중 이 땅이 맹지란 걸 알게 됩니다. 박 씨는 어머니와 오빠에게 달려가 자신에게만 이런 땅을 준 것 아니냐며 항의를 하는데요. 결국 세 사람은 다시 합의 끝에 박 씨에게 200평의 땅을 추가로 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이번에 받은 땅에 대해 증여세를 내라는 고지를 받은 박 씨. 이전에 상속받은 땅을 다시 조정한 것뿐인데 세금을 내라니 박 씨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땅은 상속일까요? 아니면 증여일까요? 네, 오늘은 한 언론에 실린 이제 상담 사례를 좀 각색해서 저희가 좀 꾸며봤습니다. 일단 모든 일의 이제 발단은 20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게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또 왕왕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딸이에요, 딸. 그런데 20년 전으로 가봅니다. 아빠, 엄마, 오빠, 딸 이렇게 네 가족이에요. 이 부모님은 뭘 하셨느냐면 경기도 외곽에서 과수원을 이제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0년 전 이 당시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급작스럽게 사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남은 것은 이제 미망이 된 엄마, 그리고 13살 난 오빠, 3살 터울의 동생, 10살 난 딸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은 아까 이야기 들으셨지만 2,000평의 과수원만 남았던 거예요. 자, 지금 이 딸은 이제 30살이 돼서 최근에 결혼을 한 신혼 주부입니다. 네. 자, 지금 보면은 아버님이 이제 급작스럽게 이제 사고로 이제 사망하고 남겨진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00평이면 요즘에 왜 한 평에 3.3을 곱하면 이제 6,600제곱미터가 되는 건데 그래도 그나마 땅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나 보죠. 예, 경제적인 부분은 크게 걱정해도 안 나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다만 또 과수원 땅을 노리는 사람들이 여럿 있고 또 아이들이 또 어리고 자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땅의 소유주를 누구로 할까 하다가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그 지분을 나눌 수 있는 공유 지분 등기로 이 땅을 일단은 신청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이따 이제 각각의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냥 공동으로 그냥 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분별로 나중에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공유 등기 지분으로 일단 해놓고요. 그 이후에 이 아들이, 그러니까 큰아들, 그러니까 지금 살해자의 오빠입니다. 오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이 엄마가 지분대로 되어 있었던 아까 공유 등기를 이제 각각의 이름으로 그 지분대로 개별 등기로 이제 바꿔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분대로 누구 거 이건 누구 거 이건 누구 거 이런 식으로 개별 등기를 이제 해주면서 명확하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나중에 만하는 어머니가 또 혹시나 무슨 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도 있을 때 자식들끼리 아마 이거 가지고 싸움 나거나 이러는 걸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그 지분 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아예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끝내게 됩니다. 아이들을. 어머니가 현명하신 분이에요. 보통 왜 상속 문제 있으면 그냥 여러 사람 이름 올려가지고 공동등기를 해놓고 나서 막상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거기에 따라 지분 싸움이 있게 되는 건데 오히려 그렇지 하지 않게 딱 지분대로 자식들 간에 나눠졌다라는 건데 그래서 현명하네요. 이 등기의 어떤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건가요?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최대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부동산 등기법에 정확히 나오는 그런 용어와 또 혼동이 좀 있습니다. 실무에서 쓰는 용어들이. 우선 하나의 필지를 한 명이 소유하고 있는 거 아주 간단하죠. 이걸 뭐 개인 등기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개별 등기라고도 합니다. 이 부분은 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하나의 필지에 한 필지의 부동산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거는 이걸 두 가지로 나눠보면은요.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습니다. 공유는 이제 공유 지분 등기라고 하는데 그 앞에 그 공유를 생략하고 지분 등기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반대로 공동 소유 등기는 뒤에 소유를 생략하고 공동 등기라고 부릅니다. 이 공유와 합유의 차이점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공유는 말 그대로 공유와 합유의 그 공통점은 일단 지분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유는 자기 지분만큼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다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유는 특별히 합유다라고 말을 하면 이 합유는 다른 그런 공동 소유자, 합유자들과의 어떤 그 합의가 있어야만 처분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를 생략하고 지분 등기라고 부르고 합유인 경우에는 뒤에 소유를 생략하고 공동 등기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은 약간의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약간 혼란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뭐 혼란스럽다 하지만 뭐 저는 그냥 쉽게 이해하면은 처음에는 여러 사람 같이 이름을 올려놨다가 나중에 엄마가 어머니가 각자 지분에 맞게 남겨줬다. 잘라줬다는 거죠. 그 이제 분할해서 줬다. 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들어보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 입장에서는 어떤 고민이냐면 내가 불만이 있다라는 네. 거 아니에요? 어떤 불만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이제 이 여성분이잖아요. 네. 이분도 이제 최근에 와서 자기가 받은 땅이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예, 어느 예. 정도 이 지가가 상승하는지 예전에는 비싸지 않았지만 개발 소식 들리니까 아 이제 가치 급상승해서 돈 좀 되겠다고 생각 사실 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자신이 받은 그 토지에 대해서 값어치를 알아봤더니 공교롭게도 이 사람의 땅은 맹지입니다. 맹지. 이게 이 건축법에 의하면 도로에서 2m 이상을 접하지 않으면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없는 땅, 이제 이른바 맹지가 돼버린 예, 거예요. 예. 맹지는 잘 아시다시피 땅값이 굉장히 싸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뭐 본인이 가진 땅만 맹지니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분 입장에서는. 보통 뭐 땅은 도로와 인접해야 인접해야만 되거든요. 땅값이 나중에 예. 오를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맹지인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딸 입장에서는 내 땅이 가치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네. 어머니와 오빠가 혹시 이걸 알고 한 거 아니야 이런 불만이 가질 수가 있는 건데 이 얘기를 어머니하고 이제 오빠에게 한 거죠. 네, 이게 참 대본에는 어렵게 돼 있습니다. 예. 변호사가 두 분이나 있으니까 어머니와 오빠에게 공유물 분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뭐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런 거 아니고요. 엄마, 오빠, 나 좀 봅시다. 그래 따진 네. 거죠. 어떻게 나만 맹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따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재산 분할을 어머니가 제대로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신이 보유한 땅만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 예. 이 개발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다. 그럼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해서 이 세 식구가 다시 합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어머니와 오빠도 어느 정도 이 딸의 또 여동생의 사정을 감안해 줬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200평 정도의 땅을 더 주마. 네, 네가 이 땅을 더 가져라. 이렇게 새롭게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네요. 2,000평 중에서 200평 정도를 다시 이제 딸이 불만을 제기하니까 이제 가져가라. 660제곱미터 정도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이 땅에 대해서 다시 이제 세금이 나와요. 네. 국세청으로부터 갑자기 세금 고지서가 날라오는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딸 입장에서는 자신은 상속 분대로 나누어서 원래 가져야 되는 걸 그 당시 덜 받은 걸 지금 받았으니 어쩌면 증여가 아니라 원래 받아야 될 걸 받았는데 왜 증여세가 날라올까 여기에 대한 고민인 것이고 예. 아마 다 이제 그때 어렸으니까요. 고등학생도 어린 거고 그 여동생이 더 어렸으니까 아마 어머니 입장에서는 지분대로 나눈다는 게 땅을 몇 대 몇 대 몇 나눴는데 이 딸이 커서 보니까 몇 대 몇은 몇이 아니잖아요. 평당 얼마냐 해가지고 나눴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제 이후에 200평을 따로 받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머니랑 오빠도 이견이 없었는데 뒤늦게 받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자기는 이것도 억울한데 뒤에 증여세까지 내라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제 이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따님의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의 궁금증을 한번 저희가 정리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속재산 다시 분할했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두 번째는 어릴 적 이미 어머니가 등기를 마친 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 일단 증여세는 추후에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증여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이 민법에는 3가지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협의 분할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이전에 또 방법이 하나 있어요. 사망한 사람이 유언을 해서 이렇게 분할을 하라. 공동 소유가 된 것을 누구 거 나눠주는 그런 방법인데 이 2가지 방법도 안 되면 가정법원에 아니면 재판을 신청해 가지고 이 재판에 의해서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지금 협의 분할을 했던 것처럼 보이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협의 분할했다라고 하는 건데 협의 분할한 것처럼 보인다고 했지만 사실 협의한 거 아닙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잘 협의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추후에 딸 입장에서는 이거 불만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제기를 하고 땅을 이제 추후에 받았는데
국가에서는 증여세를 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 음. 논의가 굉장히 어렵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논의가 지금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를 또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우선 지금 국가에서는 이게 증여라고 생각해서 증여세를 내라고 하지만 그럼 정말 증여냐? 예. 라는 부분부터 따져봐야 돼요. 증여가 아니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증여가 아니라 만약에 상속이라면 상속에 관련된 세금만 내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 이게 증여냐 상속이냐를 나눔에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과거에 한번 상속재산 분할이 있었던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그렇죠. 모친이 남매, 미성년자인 남매에게 나눠준 거거든요. 예, 그럼 예. 이게 효력이 있느냐? 이걸 또 따져봐야 됩니다. 그거부터 따져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네. 그런데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록 어머니와 자녀 이제 그 모녀 관계이긴 하지만 이 상속 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는 이들 사이에 이해가 충돌해요. 즉 어머니가 많이 받고 자녀들에게 조금 주거나 또는 자녀들에게 안 주고 어머니가 다 가져갈 수가 있고 또 그 반대 가능성도 있고 또는 이 자녀 남매 중에 한 명에게 더 주거나 좋은 땅 주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따라서 비록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믿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예,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경우에는 이 어머니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즉 특별 대리인을 통해서 이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이렇게 재산을 이렇게 나눠버리면은 그 나누는 행위 자체의 어떤 효력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시간이 거죠. 얼마 남았지 않아요. 손 변호사 얘기를 충분히 들으니까 네, 여기서는 그러면 그러니까 상속 당시부터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상속세, 증여세, 세율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상속을 한 다음에 새롭게 줬기 때문에 증여세 이중부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질문을 했는데요. 예. 첫 번째 상속이 지금 무효입니다. 아. 없던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특별대리 선임 안 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분할이 첫 번째 상속 분할이 되는 거고요. 예, 예. 지금 이걸로 상속 세금을 내면 됩니다. 예, 예. 이미 또 납부를 했기 때문에 증여세는 낼 필요가 없고요. 상속세는 지금 납부를 했기 때문에 또 안 내는 그런 상황을 보면 될 것 그러면 이제 같습니다. 저희가 정리가 되겠군요. 지금 사실 이제 어머니가 과거에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공동 소유를 했다가 다시 이제 지분 등기를 해줬는데 이 자체의 법리적인 어떤 타당성이 있느냐, 상속에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당시로 돌아가서 최초의 상속의 문제부터 접근을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나요? 예. 제가 잘 정리했습니다. 안 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상속 알겠습니다. 첫 번째 상속으로 보면 첫 됩니다. 번째 상속으로 보고 다시 이제 그 네. 합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가겠습니다.